그래서 의성어 태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 표현이 있고 이렇습니다. 물론 줄여서 그냥 반짝반짝하다, 반짝하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그럼 이것은 한마디, 두마디, 세마디 해서 줄여집니다. 그죠? 그러면 반짝반짝이 줄어들고 빛나다가 줄어들어서 하다가 되고 그냥 다 줄여서 반짝하다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다 이렇게 할 때도 주렁주렁의 말은 드럼드럼입니다. 그래서 드럼드럼 달리다 라고 할 경우에 주렁주렁 달리다, 주렁주렁 따라하고 달리다 이렇게 따라하고 단어가 현대국어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 현대국어에서 부드럽다 뭐 너무나도 잘 아시는 표현이죠. 근데 이 부드럽다도 앞에 보들보들 부드럽다 혹은 보동보동 부드럽다 줄여서 그냥 보동보동하다 한 단어로 부드럽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는 고대에는 세 마디가 있다가 이 두 마디 형식으로 분리되고 그 다음에 다시 단어 하나 형태로 굳어진 것입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느리다 라는 표현과 느릿느릿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은 이것도 원래는 느릿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쓰면서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 형태가 있고 이런 형식으로 한 단어가 만들어지고 뭐 6번, 7번, 8번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세 마디 빨리빨리 서둘다 방언으로는 싸게죠. 싸게 서둘다 위협 시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판서를 한번 해보자면 항상 우리 표현에는 비업 뭐 우리말 외에도 그렇습니다. 1교시 언급했듯이 비업 시옷 그 다음에 이렇게 꼭지 이형 형태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있다가 분리되어져서 비읍하고 시옷이 나타나고요. 비읍 시옷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 비읍 시옷도 또 분리되어집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돼서 비읍과 시옷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꼭지 이형도 비읍 시옷이 나왔습니다. 비읍 시옷이 이렇게 나오고요. 꼭지 이형도 이렇게 분리가 되어집니다. 태초에 근본 소리에서 기역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디귿이 되기도 하고 또 기역 디귿 다음에 니은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비읍으로 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현대의 언가가 굳어지기 전에 이런 꼭지 이형 형태가 있습니다. 훈민정음이 있으니까 조선 초기에 이런 공부를 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다시 본문을 돌아가겠습니다. 요즘 워낙 기술이 좋았어, 그죠? 이렇게 또 이렇게 화면을 살짝 지워주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내려봐, 그래서 이러한 표현, 비읍 시옷의 표현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에 담겨 있고요. 비슷하다도 비읍 시옷에서 나와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빨리빨리 서두르다 해서 비읍 시옷이 비읍은 빨리빨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시옷은 비읍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가 되고 그 다음에 시옷은 싸게가 됩니다. 원래는 둘 다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도 원래는 쌀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서둘다도 서둘다 이렇게 고대에 언가가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큼 긋다니까 긋다도 원래는 시옷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시옷 다음에 이렇게 꼭지 이형, 이 꼭지 이형이 기역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시옷 다음에 이렇게 꼭지 이형이 기역으로 나타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역 앞에는 항상 시옷이 있는 것이죠. 이건 뭐 수학 공식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언어라는 것은 과학이죠. 과학이고 수학이고
우리가 잘 그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이런 규칙을 정확하게 담고 있는 것이 언어과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다음에 각각 궁금하다, 갑갑하다, 궁금하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실 수가 있고, 웃다도 활짝활짝 웃다가 있고, 싱글벙글 웃다가 있고, 싱글벙글도 마찬가지죠. 보시다시피 비옵 시옷에서 시옷이 앞에 강하게 나타나면 싱글이고 현대어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비옵이 강하게 나타나는 벙글입니다. 원래는 벌싱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싱글벙글로 이렇게 굳어지면서 앞에는 비옵이 탈락되고 뒤에는 시옷이 탈락돼서 정확하게 비옵 시옷의 이치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에 훨훨 날다, 변화가 되면 펄펄 날다 이렇게 되죠. 비읍 니은에서 나왔습니다. 다음에 졸졸 따르다, 다음에 쫓다 이런 식의 표현. 물이 졸졸 흐르다, 혹은 뭐 물이 콸콸 쏟다, 쏟아지다 이런 게 다 미음 시옷에서 나와서 비읍 시옷 다음에 미음 시옷이 나옵니다. 이렇게 분리되어진 단어이고요. 차근차근 채우다, 쌓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시옷 다음에 지옷이 되고 치옷이 되고 이런 규칙도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쌓다니까 쌓아 올리게 되면 시옷 다음에 쌓아 올리게 되면 지읒이 되고 지읒 다음에 치읒이 되고, 물론 훈민정음에 다 나오는 그런 뭐 규칙이죠. 가역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가역의 원리가 단순히 문자로의 원리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문자가 아닌 소리의 규칙까지도 모두 포함되어지는 그런 복합적인 구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빙글빙글 돌다도 마찬가지죠. 맴돌다. 비읍이 미음으로 형태가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읍은 이렇게 금방 비읍이 미음으로 변해서 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읍 다음에 미음이 오게 되고 소리상 변화 규칙입니다. 그 다음에 한글에서는 창제 원리에 따르면 다 아시죠? 순음이니까 미음에서 비읍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태초어는 비읍에서 미음으로 진행됐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렇게 순음 형태도 있었고요. 숭영음이라 하죠. 숭영음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요 다음에 이제 히읗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규칙이 우리나라의 언어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이 규칙은 우리나라말 일본어 혹은 우리나라말 안에서 혹은 전 세계어 사이에서 이 규칙이 적용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인류는 같은 그러한 조상, 인류의 공동 조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구불구불 굽이치다. 요 위에서 이거 하나 빠졌네요. 그러니까 빙글빙글 돌다니까 빙빙 돌다도 되죠. 순원 비읍이 남아있는 형태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굴리다, 기역은 굴리다가 되죠. 이것은 돌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구불구불 굽이치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시무시 무섭다, 무섭다 미음 순음이죠. 다음 디귿이 분리되면 두렵다. 다음 기억이 또 분리되면 끔찍하다. 다음에 시험만 나타나면 섬뜩하다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비읍 미음에 무섭다. 다음에 디귿에 두렵다. 다음에 시역 기억에서 쌍기역 형태로 진행되면 끔찍하다. 다음에 시험만 나오면 섬뜩하다. 이렇게 되죠. 이것도 하나의 그 동의어들이 분리돼서 나타난 겁니다. 초성이 분리돼서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다시 보자면 이렇게 미음, 비읍 미음 형태하고 그 다음에 디귿의 형태하고 그 다음에 쌍기역은 시옷 기역에서 쌍기역이 됐습니다. 시옷만 나타나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려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21번까지 확인했고요. 다음에 웃다에도 다양한 표현들이 있죠. 낄낄 웃다도 있고 끌끌 웃다도 있고, 해가 빛나다도 쨍쨍 빛난다, 해가 빛난다. 요게 비읍 지읒에서 비읍 지읒,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쌍지읒까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랑살랑 바람이 불다 마찬가지고요. 바람이 불다 이렇게 할 때 시옷이 떨어져서 살랑살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쭈글쭈글 쭈그라들다 늙다, 니은은 늙다가 되고요. 지읒은 쭈그라들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철철 넘치다, 너무 많은 표현들이 이렇게 다 이런 의미를, 변화의 의미를 그대로 우리나라 말 세 마디 안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이 의성어 어태어만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 국어에서 동사 형태만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이 결합되는 규칙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죠? 다음에 최근에는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고우도 거의 다 공부를 안 하는, 고문도 공부를 안 하는 그런 뭐 추세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러한 고대의 규칙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다도 둘둘 말다죠. 왜냐하면 미음 옆에 디귿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냄새 맡아도 코로 킁킁 냄새 맡죠. 코는 기억에서 나왔고 기억이 니은되면 냄새가 되죠. 다음에 순음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맞다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다음에 살살 다루다. 물론 다루다 앞에 시옷이 있으니까 그렇죠. 다음에 따박따박 말대꾸 하다. 이렇게 따박따박 할 때도 미음 디귿이 되었기 때문에 디귿이 따박따박이 됩니다. 다음에 따끈따끈 하다. 자근자근 귀찮게 하다. 자근자근 밟다. 자근자근 씹다. 이게 자근자근이 왜 앞에 동일하게 들어가느냐 하면 규칙과 원리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규칙과 원리는 뭐냐면 비읍 그 다음에 지읒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비읍 시옷이 지읒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시옷 기억이 지읒되면 위에 게 되고요. 자근자근 귀찮게 하다가 되고요. 다음 비읍 지읒에서 지읒만 나오게 되면 자근자근 밟다가 됐죠. 발족자는 한자어의 족자도 자근자근의 지읒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에 자근자근 씹다 할 때도 시읒 다음에 기억이나 디귿이 지읒되니까 자근자근 씹다가 되겠습니다. 뭐 지근지근 아프다도 마찬가지였던 그런 고대 표현에서 나왔고요. 물렁물렁 모르다 뭐 너무나도 많은 소리들이 이렇게 이런 규칙 밖으로 볼 때는 이렇게 소리나 그다음에 소리를 표기한 한글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 안의 규칙은 가장 기본적인 고대의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고대의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표현은 비읍 시옷 다음에 꼭지형 이렇게 귀결되겠습니다. 엄청난 단어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요. 보시면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흔들흔들 흔들거리다, 하늘하늘 흔들거리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내려가서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 보겠습니다. 방언도 또 달라지죠. 방언에도 여러가지 표현들이 있으니까 토닥토닥 어깨를 두드리다인데 여기서 보면 디귿이죠. 디귿인데 강음화 이게 타음화 되니까 토닥토닥이 되죠. 두드리다라는 원래의 디귿이 남아있고요. 경남 방언에는 디귿이 니은돼서 누덕 이렇게 됩니다. 뭐 누더기가 아니고요. 그거는 두드리는 소리를 디귿이 니은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 안에 표준어가 디귿이고요. 다음에 방언에는 니은으로 나타나고 이렇습니다. 다음에 투덜대다 디귿이 티읕되죠. 그래서 티읕으로 남아있는데 고대에는 두들대다죠. 그 다음 지금은 투덜대다인데 투덜대다 하고 디귿 계열이 이렇게 티읕으로 남은 형태고요. 디귿이 또 대꾸를 이뤄서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시렁대다. 디귿의 티귿에 대응하는 기억이 이 구시렁대다입니다. 물론 뭐 렁은 원래는 구시렁대다 이렇게
고대의 표현에서 좀 늘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클클 목마르다, 클클 목이 쉬다, 끌떡끌떡끌떡대다, 꼴깍꼴깍 꼴깍 마시다. 이런 표현들 다 그런 인류 태초에서 분리돼서 우리나라 말 안에 정착되어진 그런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머뭇머뭇머뭇거리다, 우물쭈물 망설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미음이 이렇게 머뭇하면 미음이 남아있는 형태고, 미음이 바로 히읗되거나 이응됩니다. 그래서 이응되면 우물쭈물이 되겠죠. 우물이 되고, 미음 다음에 지읒이 강음화되면, 쌍장음화되면 쭈물이 되겠습니다. 머뭇거리다, 망설이다는 미음이 그대로 남아있는 형태고요. 다음에 쩔쩔쩔쩔매다, 깊이 깊이 생각하다. 깊이 깊이를 줄여서 곰곰이가 되죠. 곰곰이 생각하다. 다음에 더욱 더하다. 한자어로 더할 가짜이니까 디귿의 기어이 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조상, 공동태초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벌컥벌컥 들이키다. 들이키다 뭐 영어 드링크죠.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고요. 그 앞에 있는 W, 독어는 바설이고요. 영어는 워터이죠. 워를. 자,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비읍시 어디 있느냐면 여기 있는 겁니다. 벌컥벌컥에 들어있고요. 물론 우리 그 방언이나 고대어에도 비읍 계열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 의성어, 어태어에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벌컥이 물에 비읍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비읍이 미음되니까 물이 되겠죠. 그러면 물을 들이키다가 되겠고요. 다음에 소곤소곤 속삭이다가 되겠고, 사뿐사뿐 내딛다. 다음에 절름절름 절다, 기우뚱기우뚱 기울다, 꿀렁꿀렁 흔들리다, 꿀렁꿀렁 돌아가다. 마찬가지죠. 기억, 디귿의 그런 변화 규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각또각 소리 나다. 시어 띄어 있어서 쌍디귿이 되면 또각또각 되는 겁니다. 간당간당 가볍게 흔들리다. 참 아름답죠. 간당간당 간당하다. 다음에 울렁울렁 울렁거리다. 메쓱메쓱 메스껍다. 출렁출렁 파도가 흔들리다. 또박또박 또렷하다. 또렷하다 말고 있지만 또박또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박또박 또렷하다 이렇게 되고, 따박따박 따지다. 다음에 꾸벅꾸벅 졸다. 시옷 기억이기 때문에 지어스로 되면서 졸다가 되어집니다. 다음에 꼬박꼬박 따르다. 다음에 포동포동 살찌다. 살찌다 할 때 비읍이 앞에 있었으니까 비읍이 피읍돼서 포동포동이 되어집니다. 다음에 송골송골 땀이 돋다. 세근세근 숨쉬다. 세근세근 잠들다. 서글서글 상냥하고 너그럽다. 슬금슬금 다가가다. 살금살금 다가가다. 가벼운 느낌, 적은 느낌을 표현하죠. 깡총깡총 뛰다. 뛰다에 그러한 쌍디귿에 대응하는 쌍기역이 깡총깡총이죠. 다음에 척척 달라붙다. 척척답하다. 끈적끈적 끈끈하다. 줄줄 외어다. 너무 많죠. 불긋불긋 단풍 들다. 알록달록 무늬를 이루다. 초롱초롱 빛난다. 치렁치렁 치마가 흔들린다. 차림차림 멋지다. 차락차락 빗방울이 부딪힌다. 대굴대굴 구르다. 앞에서 했습니다. 둥글다. 그 다음에 디귿에 해당되는 게 둥글다이고, 그 다음에 돌다이고, 그 다음 디귿에 해당되는 게 구르다이죠. 구르다의 디귿이 대굴대굴이고 둥글둥글이고 그렇습니다. 약간씩 어감 차이를 나타내죠. 이렇게 해가지고 빈둥빈둥 놀다도 있습니다. 비읍 니은에서 비읍은 빈둥빈둥이 되고요. 니은은 놀다가 되겠죠. 이렇게 댕글댕글 읽다, 댕강댕강 자르다, 디글디글 굽다. 여기 뭐 네이버 구글 사진하고 다 추천을 표기가 되어 있네요. 자동으로. 자, 두글두글 구르다. 두글두글 구르다. 왜 그러느냐? 이제 다 아시겠죠? 기억, 조선기억에 대응하는 디귿이 두글두글이 되겠습니다. 더덕더덕 덧붙이다. 지랄지랄지랄하다.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상대방의 의견을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다음에 이렇게 네이버 구글 사진은 옛말에 디랄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읒이 되기 전에
디귿이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시읒 디귿이고요. 그 고대에는 그렇습니다. 당글당글 여물다, 차곡차곡 쌓다, 근일근일 건지럽다, 간일간일 간지럽다, 간질간질 간지럽다. 너무나도 많은 표현들이 이렇게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건득건득 건득하다, 대강대강 대강하다의 순 우리말도 있고요. 다음에 전남 방언에는 거멍거멍 거멍하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대충대충 대충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한자어 대충이라고 하지만은 대강을 추리다 이니까 결국 우리나라 말과 겹치고 같은 이렇게 조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가 다 같은 조상이니까요. 그래서 근성근성 근성어로 하다 이렇게 되겠고요. 다음에 그춤 그춤 근성어로 하다 그춤 대충하다 이것에 상대하는 기억이 되겠습니다. 거듭 되풀이하다 마찬가지죠. 디귿 앞에 기억이 있으니까 기억과 디귿은 서로 교차가 됩니다. 다시 거듭하다 마찬가지죠. 반대로 돼서 이제 거듭 되풀이하다는 기억이 앞에 있고요. 디귿이 동사 형태가 되고요. 앞에 다시는 디귿이 있고요. 동사 형태는 거듭하다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표현들로 볼 때 우리나라 말 안에서 이게 디귿과 기엇 사이에 서로 결합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굳이 우리나라 말과 한자 혹은 우리나라 말과 다른 외국어를 비교 안 해도 우리나라 말 안에 거듭 되풀이하다 기엇과 디귿이 반대로 되죠. 교차가 되죠. 다음에 다시 거듭하다는 더더욱 명확하게 나타나죠. 많이 쓰지 않습니까? 다시 거듭해라 이렇게 해서 원래는 뭐 거듭하다 해도 되고 다시 거듭해라 이렇게 해도 되겠죠. 혹은 뭐 것이 거듭하다 이렇게 해도 되겠고요. 변화 과정 속에서 이렇게 굳어졌다는 겁니다. 다음에 배시식 있다. 비읍의 형태가 남아있는 거죠. 다음 피읍으로 가면 피식 있다. 어감 차이를 나타내면서 변화가 됩니다. 다음 부스럭 소리가 나도 마찬가지로 비읍 시옷이 이렇게 나타나는 형태고요. 주룩주룩 비가 내리다. 깜빡 어두웠다 밝았다 하다. 깜빡 있다. 고래고래 고함치다. 뭐 물고기 고래가 나타나서 고함치는 건 아니죠. 고래고래는 그냥 고함 높은 소리에 어떤 우리나라 말 형태를 갖춘 그런 앞에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성어가 되죠. 앞에 있는 표현이 되고 동사 형태가 되고요. 그렁그렁 눈물이 개다 고루고루 나누다. 이는 기억과 니은 사이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앞에는 기억과 디귿을 했습니다. 위에서 보시게 되면 거듭 되풀이하다 다시 거듭하다는 기억과 기억 사이에서 교차되는 것을 말하죠. 여기서는 고루고루 나누다 이렇게 하면 한자와 또 연관이 되죠. 나눌 분자니까 분은 비읍에서 나왔고요. 다음에 기억과 니은이 서로 이렇게 교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우리나라 말 안에서 교차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매 공부하다 틈틈이 공부하다. 자, 구매라는 말을 여러분들 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공부하다의 그 원형이 구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는 남 모르게 틈틈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구매는 기억이고요. 기억에 상대하는 게 디귿이 있다 했습니다. 그 기억의 티읕이 틈틈이가 되겠습니다. 빛이 가물가물 움직이다, 가물가물 희미해지다, 다음 거뭇거뭇 덜어나다, 가만가만 이야기하다, 조용조용 이야기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사진에 이제 종용이라는 한자에서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그 사진에. 하지만 가만히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 고유가 있기 때문에 가만히 원래는 시읒 기억이었죠. 그 다음에 만에 미음 초성이 있고요. 그러면 이게 바로 변화가 되어있어 지읒 기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대에는 스가만 이야기 하다가 되었는데 스가만의 시읒 기억이 지읒되니까 조용이라는 한자어 내지 우리나라 말식
한자어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식인데 한자어와 겹쳐지는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튼튼, 탄탄, 단단하다. 그 다음에 이게 또 마찬가지죠. 단단하다 기본 단어이고 티읕이 되니까 튼튼이 나오고 탄탄이 나오게 됩니다. 쭉쭉 뻗다 마찬가지죠. 비읍은 뻗다가 되고 그 다음에 지어서는 쭉쭉이 되는 겁니다. 고만고만 고만하다 비슷비슷하다 꼬물꼬물 움직이다 꼬무락꼬무락 움직이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종성이 리얼 다음에 꼭지 이응이 종성으로 인류의 언어에 고대에 있습니다. 태초에 있었고요. 이것이 리얼 기억으로 나타나게 되면 꼬무락꼬무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꼬무락이 이렇게 늘어져서 그렇지 원래는 꼬물꼬물이죠. 위에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꼬물꼬물의 요 꼭지 이응이 사라졌다 뿐이지 태초에는 스포물 이렇게 발음이 늦었던 겁니다. 다음 활짝활짝 피다, 거물거물 흐려지다, 구멍구멍 구멍나다. 이 명사라고 알고 있는 이런 단어들도 이렇게 파생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마디에서 구멍구멍 구멍나다, 골목골목 길이 이어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골막골막 물을 붓다. 다음에 가메 나무를 뜯다, 우글우글 기어다니다. 그래서 방언에 구물구물 기어다니다 이렇게 하는데 기억에서 시역기억 혹은 뭐 이런 표현들이 다 초성이 사라지면 이렇게 이응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개발 갈겨 쓰다 뭐 이런 표현들 전부 다 우리나라 말에 들어있는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두 번째도 있고요. 두 번째도 있고, 다음 뭐 쭉 많이 있죠. 두 번째도 있고, 다음 뭐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다 있습니다. 세 번째도 있고, 네 번째도 있고요. 엄청난 그런 표현들이 우리나라 말 안에 들어 있습니다. 찾아보시게 되면 워낙 요즘에 네이버 검색 기능이 잘 되어 있죠. 기억 넣으면 이렇게 표현들이 다 찾아집니다. 기억만 있는 게 아니죠. 기억 니은도 있고 기억도 있고 기억만 찾았는데도 이런 정도의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대충하다. 그래서 기억과 상대하니까 디귿이죠. 그래서 대충하다 이런 표현도 나왔고요. 네이버 국어사전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표현을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고요. 이런 표현들이 다 들어있어 우리나라 말이 초 5대 태초부터 물론 태초 그대는 아니죠. 현대 국어에 굳어지면서 그런 표현들이 이렇게 태초 형식을 갖추면서 아직도 숨어서 나타난 거죠. 세 마디로 지금 있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태어로 분리되고 동사 형태로 분리되는데 그 숨어 있는 그런 결합 규칙을 제가 발견하고 세계 최초로 학술로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죠. 숨어 있는 것을 잘 몰랐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뭐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들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나라 말에 해당되는 티베트와 비교를 해서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는 설명드린 내용들이 제대로 된 공부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꾸물꾸물의 티베트어와 우리나라 말을 비교할 때에 사전이 있습니다. 티베트어 한글 사전이 이렇게 전재승 편지로 나와 있고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꾸물꾸물거리는 꾸물꾸물 느린 모양은 이렇게 문자상으로는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페, 코페라고 표현하지만은 이 표현들이 문자상 소리 표현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 같네요. 여기는 그대로 사용이 되어져서 문자상 표기와 소리상 현대 티베트 소리와 같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글 비읍과 그다음에 티베트 비어서 약간 뭐 다르게 배치되었을 뿐이지 티베트 표기는 뭐 이렇게 표기합니다만 거의 우리나라 수는 그대로죠. 발음 표기가 그대로라는 것은 문자도 그대로고 발음도 거의 같은 음가 수능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꾸물꾸물해서 기억 위험에서 기억이 키역되죠. 항상 이 기억이 키역으로 진행되고, 그 다음에 훈민정음의 다액 원리도 마찬가지죠. 미음, 비읍 형태가 역시 또 다액 원리로 피업되죠. 이런 형태가 되어져서 우리나라 말의 형태가 이렇게 티베트에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여기에 카페, 코페, 베다 동사 형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카페, 코페만 있느냐? 이게 꾸물꾸물이죠. 우리나라 말 꾸물꾸물. 우리나라 말도 꾸물거리다, 꾸물꾸물거리다 이렇게 동사 형태로 남아있는데, 거리다, 뭐 되다, 하다에 대한 표현이 티베트에는 뭐로 남아있느냐면 문자상입니다. 문자상으로는 베다로 남아있고, 베다가 바로 우리나라 말 하다입니다. 베다인데 베다로 지금 발음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문자로는 베다라고 적혀져 있죠. 미음 형태가 지금은 소리 음가는 비음입니다. 그래서 베다, 디귿은 그대로 바로 납니다. 아마 없다 보니 그대로 우리나라 말 디귿 그대로죠. 그래서 베다인데 이 베다가 지금 현대 티베트에서는 비읍이 이응으로 나니까 마지막에 이응으로 굳어집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유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상으로는 베다이고 지금 티베트는 유입니다. 우리나라 말 하다죠. 그래서 꾸물꾸물에 우리나라 말 하다를 붙이듯이 여기에 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베다를 붙여가지고 동사형을 만듭니다. 이건 동일한 규칙이죠. 이것은 누가 봐도 동일한 규칙이라는 거, 수학적, 과학적 그런 원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의 거북이와 한자어 기가 같죠. 같은 동조상이 있으면 왔으니까. 다음에 기억과 같은 어원을 가진 그런 귀신, 꾸물꾸물 이런 표현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꾸물꾸물의 기억이 니은되면 느릿느릿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억이 니은되면 느릿느릿으로 나오고요. 이러다는 노로노로라 그럽니다. 느릿느릿 그대로죠. 뭐 이런 거는 정성만 시험만 빠졌다 보이지. 모음은 자유롭게 변합니다. 그래서 느릿느릿 우리나라 말 느릿느릿이 그대로 이러다는 노로노로의 나라에 있습니다. 노로노로에서 노로노로가 되어서 현재 이렇게 남아있고요. 오타모토는 미적미적에 해당되고요. 우지우지는 우물주물에 해당되고 미적의 미음지읒이 이응지읒 되어서 나타납니다. 심지어 구저구저라고도 있는데 이 말은 우리나라 말 꾸물꾸물과 미적미적을 합친 고어 음마적에서 나온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에서 다 줄어들면서 구저구저가 되었고요. 영어 단어도 살펴보게 되면 비읍과 꼭지 이용해서 WR이 되면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W가 지금은 발음이 안 되죠. 요게는 남아있고요. 그래서 위거리 되고, 그 다음에 위거리 됩니다. 하지만 이 W가 앞에는 묵음된다는 것 뿐이고, 다 동일한 그러한 공동 단어에서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역기기, 시역키역 되면 스펌이라는 단어죠. 이런 단어가 되고, 영어 공부할 때 조금 도움이 돼 있죠. 다음에 복습을 한번 해보자면, 꾸불꾸불 꼬불꼬불의 티베트는 퀴레퀴레 칵케퀴케입니다. 이러한 표현들도 모두 다 이 사진에 들어있는데요. 비뚤비뚤 꼬불꼬불 구국지 모양이 이렇게 티베트의 표례로 남아있는데 이것은 꾸불꾸불에서 두 번째 초성 우리나라 말은 비읍으로 남아있는 것이고요. 비읍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티베트에서 리을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찾았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 거죠.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금방 아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말과 티베트를 한번 비교해 보고 있는데요. 구불구불한 말이 좀 완곡하게 표현한 이런 티베트도 탁효라 그럽니다. 여기서 탁효라고 그럴 때에 이 구불구불 원형 이란 표현이 탁책으로 최종적으로 남았다는 뿐이고 원래는 우리나라 말 태초어죠.
태초어, 우리나라 말을 규정하기보다는 우리나라 말과 티베트가 같이 있었던 태초어에서 기억이 키어로 된 정도이고, 그 다음에 종성 변화가 좀 나타난다 뿐이지 동일한 겁니다. 이러한 표현은 구소로 나타난 것이 한자어 굴곡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 구불구불, 그 다음에 티베트 칵쿄, 그 다음에 한자어 굴곡, 같은 이런 어원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가 있는데, 이러한 규칙을, 수학적, 과학적 규칙을 탐구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삐뚤삐뚤 구불구불 이런 표현을 카페표케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초성이 비읍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나라 말은 비읍이고요. 그 다음에 티베트는 비읍이고요. 합치면 비읍이 되지 않습니까? 비읍은 역시 태초에서 놓은 비읍 옥지형에서 놓은 비읍이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의 기준을 두면은 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 구글구글과 티베트 카케키케로 분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말의 합용 병서 이치, 민정어마 우리 옛말을 좀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되겠죠. 다음에 의미가 아니고 인류의 모든 언어의 파생은 응가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야 티베트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티베트를 알 수가 없죠. 문자도 뭐 처음부터 알 수가 없지만 문자를 알았다고 해서 우리나라 말과 티베트 사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태초를 찾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기본 바탕 공부가 돼야 되겠죠. 다음 기억이 영키업된 자료도 있습니다. 진재성 편지에 보면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쿄쿄 이라는 표현은 꼬불꼬불한 뜻이고요. 문자상 표현은 여기 촉입니다. 뒤에 가서 이렇게 살 흐려졌다는 것이고요. 뭐 기억에다가 미음 살짝 붙은 거죠. 저는 뭐 우리나라 한글이 티베트 문자에 상당히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 있는데 오늘의 주요 논점은 아니니까요. 언어학이니까요. 이러한 원형 형태에서 위열 꼭지형에서 이렇게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티베트 촉이 됩니다. 이건 태초어 급이고요. 다음 여기서 기억이 이형 키역으로 나타나게 되면 억격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기억이 정확하게 이형 키역으로 나타난 그런 표현을 티베트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비읍은 인류 언어에서 바로 생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비읍과 키역으로 나타나게 되고, 비읍은 삐뚤삐뚤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 그거를 추론해 보자면 이 아래 아가 들어가면 그 추론에 원형 형태에 다가갈 수 있겠죠. 그래서 티베트는 4개의 철자에서 이렇게 카케로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 비읍이 둘 다 생략되어져서 이러한 형태를 거쳐서 또 디귿이 상대하는 기억이 티베트에서 이렇게 나타나고요. 최종적으로 기억이 되면서 카케라는 티베트가 됩니다. 이게 밖으로는 다 다르죠. 이 표현하고 카케랑 갸글이라는 표현하고는 뭐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고대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쿄쿄라는 이런 표현을 우리나라 말 지금으로 치면 구비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비읍이 다 탈락한 비읍 형태로만 남은 것이고요. 영어 단어로는 비읍의 형태가 남아있는 것이 밴드이죠. 그 다음에 기억은 키역돼서 커버가 되고요. 다음 우리나라 말 굽다이 원형이 굽다인이 굽이 늘어져서 커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태초어니까. 태초어에서 티베트, 한국어, 뭐 영어 또는 라틴어 모든 언어가 파생됐다고 보면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말 굽다는 기억 그대로 한자 구불이 되고요. 이런 단어는 카무가 되는데 기억의 기억이고 그 다음에 영어도 했습니다. 커브이고요. 이러한 기억이 기억돼서 남아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동사형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말 단어를 이렇게 동사형을 만들 때 하다를 붙이듯이 티베트에도 베다를 붙여서
동사 형태를 만들고요. 다음에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태청 우리나라 말 세 마디의 표현들, 굉장히 많은 표현들을 제가 언급했죠. 그래서 세 마디의 그는 초성 다음에 티베트가 나타나는데, 티베트도 우리나라 말의 세 마디에 못지않은 세 마디와 두 마디 혹은 뭐 네 마디의 그런 태청어 형태의 단어를 많이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위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태초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런 정도의 기준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나라 말이 태초에서 분리되면서 세 마디의 언어를 가지면서 현대어의 의성어, 은퇴어, 다음에 서술 동사형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오늘 이 시간에 티베트어, 지금 남아있는 티베트에서 우리나라 말과 비교할 수 있는 우물꾸물, 그 다음에 이러한 우리나라 말 티베트 그 외에 다른 언어들을 비교 한번 해봤습니다. 대단히